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누군가 소화기를 들고 달려갑니다. 누군가는 소화전 호스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벽에 걸린 질식 소화덮개를 꺼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셋 중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실제로 끌 수 있는 방법은 몇 개일까요? 정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셨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소화기로는 배터리 열폭출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물을 뿌려도 불은 바로 꺼지지 않습니다. 질식 소화덮개를 덮어도 배터리 안쪽은 계속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소방서는 물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왜 전국 119 안전센터에 질식 소화덮개를 배치하고 있을까요? 효과가 없는데 왜 쓰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두 가지 장비는 불을 끄는 장비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장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걸 소화 장비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에서 물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질식 소화덮개는 어디까지 효과가 있고 어디서부터 무력한지, 그리고 감리원과 관리자,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건물에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까지 15년 넘게 전기와 소방 현장을 다니면서 정리한 내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감리원 상목TV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왜 다른가? 먼저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모든 내용이 겉돕니다. 불을 끄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냉각 소화, 질식 소화, 제거 소화, 억제 소화, 연소의 3요소, 그러니까 가연물, 산소, 점화 에너지 중에 하나를 끊어내는 겁니다. 일반 자동차 화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솔린이 새서 불이 붙었다고 하면 산소를 차단하면 꺼집니다. 포소화약제로 유면을 덮으면 됩니다. 분말 소화기로 덮어도 됩니다. 연료 공급을 끊으면 됩니다. 가연물과 산소 둘 중 하나만 잘라내면 불은 반드시 꺼집니다. 그런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배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셀이라고 부르는 작은 단위가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 모여있는 구조입니다. 셀 하나에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셀 하나에 이상이 생깁니다. 충격을 받았거나 제조 결함이 있었거나 과충전 상태가 이어졌거나 셀 내부에서 미세한 단락이 생기면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80도에서 120도 근처에 도달하면 음극 표면의 보호막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분해되면서 또 열이 납니다.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130도에서 160도 구간에 들어서면 양극과 음극을 갈라놓고 있던 분리막이 녹아내립니다. 이제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만납니다. 내부 단락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전기 에너지가 순식간에 열로 바뀝니다. 200도를 넘어서면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양극재가 열분해를 일으키면서 산소를 내놓습니다. 자기 몸속에서 산소를 뱉어내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열폭주에 들어가면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지 않아도 스스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전해액이 분해되면서 가연성 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에틸렌 같은 가스입니다. 연료도 자기가 만들고 산소도 자기가 만듭니다. 이제 이 셀은 외부 세계와 상관없이 혼자서 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셀 하나의 온도가 800도, 1000도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셀이 그 열을 받습니다. 옆 셀도 같은 과정을 밟습니다. 그 옆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미노처럼 번져나갑니다. 이걸 열폭주, 서멀 런어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셀에서 셀로 번져가는 현상을 열폭주 전파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열폭주에 들어간 셀은 어떤 소화약제로도 끄지 못합니다. 산소를 차단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산소를 만드니까요. 가연물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가연물이 밀폐된 금속 케이스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아직 열폭주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셀들을 식히는 것, 전파를 막는 것.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영상 전체의 뼈대입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은 소화가 아니라 냉각입니다. 불을 끄는 싸움이 아니라 번지는 것을 막는 싸움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물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가? 전기차에 불이 나면 소방대는 물을 씁니다. 그것도 상상 이상으로 많이 씁니다. 수치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내부 조사 보고서를 인용한 국내 보도에 따르면 내연 기관차 화재를 진화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전기차 화재는 8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용한 물의 양은 내연 기관차가 약 1톤, 전기차가 약 110톤이었습니다. 110톤입니다. 소방차 물탱크 용량을 3톤에서 5톤 정도로 보면 소방차 20대에서 30대 분량입니다. 차 한 대 끄는데 그만큼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물을 그렇게 많이 뿌리는 이유가 불이 워낙 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물을 그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물이 배터리 안까지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팩은 차량 바닥에 넓고 납작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팩은 방수 방진 구조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물웅덩이를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니까요. 설계 자체가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그 물은 배터리 셀에 직접 닿지 않습니다. 차체 표면을 타고 흘러내릴 뿐입니다. 그러면 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팩 케이스를 통해 열을 빼앗아갑니다. 물은 비열이 크고 기화열이 큽니다. 1g의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 540칼로리 정도의 열을 흡수합니다. 소화약제 중에 이만한 냉각 능력을 가진 물질이 없습니다. 직접 닿지 못해도 금속 케이스를 계속 식혀주면 안쪽 셀로 전달되는 열이 줄어듭니다. 아직 멀쩡한 셀들이 열폭주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전기차 한 대가 타면 화염과 복사열이 옆 차량으로 갑니다. 지하 주차장이라면 옆에 차가 붙어 있습니다. 차 한 대의 화재가 10대, 20대의 화재로 커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물은 옆 차량 표면을 적셔서 그 확산을 막아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에서 주수의 목적은 소화가 아니라 냉각입니다. 불꽃을 끄려고 뿌리는 게 아니라 열을 빼앗으려고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이 사그라들어도 계속 뿌려야 합니다. 겉불이 꺼졌다고 물을 멈추면 안쪽에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재발화합니다. 전기차 화재의 재발화가 유독 잦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염만 보고 판단하면 반드시 당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배터리팩 온도를 확인하지 않고는 완진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물이 안까지 못 들어간다면 안까지 들여보내면 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 발상에서 나온 장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동식 소화 수조입니다. 차량 주변에 물막 2판을 조립해서 임시 수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배터리 높이까지 물을 채웁니다. 차를 물에 담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팩 하부 전체가 물에 잠기니까 위에서 뿌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냉각 효율이 올라갑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소방당국이 이동식 소화수조를 설치해 약 3시간 28분 만에 완전히 진압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기차 화재 대응으로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두 번째가 상방향 방사장치입니다. 차량 아래쪽에 노즐을 밀어넣고 위를 향해 물을 쏘는 장비입니다. 배터리팩 하부에 직접 물을 때리는 방식입니다. 관통형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팩 하부를 뚫고 노즐을 꽂아서 팩 내부에 직접 물을 집어넣습니다. 효과는 확실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차량 하부에 사람이 접근해서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불타고 있는 차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연성 가스와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런 장비는 화염이 어느 정도 제어된 다음에 투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바로 그 화염을 제어하는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질식 소화덮개, 어디까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가? 질식 소화덮개는 질식 소화포라고도 부릅니다. 불연성, 내열성 재질로 만든 커다란 천입니다. 차량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크기이고 접어서 보관하다가 펼쳐서 씌우는 구조입니다. 이름이 문제입니다. 질식 소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들 이걸 덮으면 불이 꺼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씌우면 산소가 차단되고 산소가 차단되면 꺼진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일반 차량 화재라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폭주에 들어간 배터리는 스스로 산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덮개를 씌워서 외부 공기를 차단해도 팩 안쪽의 반응은 계속됩니다.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셀에서 셀로 번지는 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덮개를 씌우면 겉으로 보이던 화염이 확 줄어듭니다. 연기도 덜 나옵니다. 그림상으로는 불이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덮개 밑에서는 배터리가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를 걷어내는 순간 산소가 들어가면서 다시 화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질식 소화덮개는 쓸모없는 장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목적을 정확히 알면 이 장비의 가치가 보입니다. 질식 소화덮개의 실제 효과는 4가지입니다. 첫째, 화염 확산 차단입니다.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이 옆 차량으로 넘어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습니다. 지하 주차장처럼 차가 빽빽하게 서 있는 곳에서 이건 대단히 큽니다. 한 대에서 멈추느냐, 10대로 번지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둘째, 복사열 차단입니다. 불꽃이 보이지 않아도 복사열만으로 옆 차에 도장이 타고 타이어가 발화합니다. 덮개는 이 복사열을 상당 부분 막아줍니다. 셋째, 유독가스 확산 억제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타면 불화수소를 비롯한 독성가스가 나옵니다. 덮개가 이걸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확산 속도를 늦춰줍니다. 대피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시간 확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동식 수조나 관통, 주수 장비를 설치하기 전까지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역할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질식 소화덮개는 불을 끄는 장비가 아닙니다. 번지는 것을 막고 시간을 버는 장비입니다. 소화 장비가 아니라 방어 장비이고 지연 장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장비를 누가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하 주차장 충전구역에 질식 소화덮개를 비치해 두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소방청 입장은 분명합니다. 질식 소화덮개는 소방관이 사용하는 전문 소방 장비이며 열폭주와 급격한 연소 확대 위험 때문에 민간인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합니다. 덮개를 씌우려면 불타는 차량에 사람이 직접 다가가야 합니다. 그 순간 배터리에서 가연성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연소 확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화염이 확 커지는 현상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유독가스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장비는 세트로 구성됩니다. 덮개만 있는 게 아니라 습식 방연 마스크, 열기 보호구, 보관함이 함께 들어갑니다. 가격도 세트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호 장비를 갖춰 입고 훈련받은 인원이 쓰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 정답은 명확합니다. 전기차에서 연기나 불꽃이 보이면 신고하고 대피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덮개를 꺼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열폭주는 몇 초 단위로 상황이 바뀝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치는 하되 사용 주체는 도착한 소방대라는 전제로 관리 계획을 짜야 합니다.
비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가? 지금까지 내용을 조합해 보겠습니다. 물은 냉각용입니다. 덮개는 확산 차단과 시간 확보용입니다. 둘 다 단독으로는 불을 끄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응은 조합 전술로 갑니다.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단계, 인명 대피와 상황 전파입니다. 지하 주차장이라면 연기 확산이 대단히 빠릅니다. 가장 먼저 사람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단계, 화염 확산 차단입니다. 질식 소화덮개를 씌우거나 인접 차량에 냉각 주수를 합니다. 목표는 화재를 한 대에 가두는 것입니다. 세 단계, 인접 차량 이격 또는 냉각입니다. 가능하면 옆차를 빼냅니다. 못 빼면 계속 물을 뿌려서 표면 온도를 낮춥니다. 네 단계, 배터리 직접 냉각입니다. 이동식 소화수조를 설치하거나 상방향 또는 관통형 방사장치를 투입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인 진압 단계입니다. 다섯 단계, 지속 냉각과 완진 판단입니다. 불꽃이 사라져도 끝이 아닙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배터리팩 온도를 확인합니다. 온도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냉각을 유지합니다. 여섯 단계, 이송 후 격리 보관입니다. 현장에서 완진 판단이 내려져도 수일 내에 재발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이나 건물에서 떨어진 장소에 격리해서 관찰합니다. 이 6단계를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전기차 화재는 빠르게 끄는 화재가 아닙니다. 길게 붙잡고 식히는 화재입니다. 그래서 현장 대응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연 기관차 화재는 초기 몇 분 안에 승부가 납니다. 전기차 화재는 초기 몇 분에 확산을 막고 그 다음 몇 시간을 냉각으로 버티는 싸움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감리원과 관리자가 실제로 챙겨야 할 것. 여기부터는 제 본업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도면 보고 시공 확인하는 입장에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프링클러의 실제 작동 조건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개입하는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입니다. 소방대는 아무리 빨라도 몇 분이 걸립니다. 스프링클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실규모 실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면 배터리 자체의 열폭주는 못 막아도 인접 차량으로의 연소 확대는 상당히 억제된다는 점입니다. 즉, 스프링클러의 역할도 소화가 아니라 확산 차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동파 우려 때문에 준비 작동식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작동식은 감지기가 먼저 작동하고 밸브가 열리고 배관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 헤드에서 방수가 됩니다. 습식보다 방수 개시가 늦습니다. 게다가 준비 작동식 밸브가 어떤 이유로 정지 상태에 있으면 감지기가 작동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형 피해로 이어진 사례들에서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준비 작동식 밸브의 개방 여부와 연동 상태, 감지기 배치와 회로 구성, 방수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밸브가 정상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관리 체계가 있는지, 설계도서에 표기가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물이 나오느냐가 핵심입니다. 둘째, 충전구역의 위치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몇 층에 두느냐는 화재 대응 난이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지하 깊은 층일수록 소방대 진입이 어렵고 연기 배출이 어렵고 이동식 수조나 대형 장비 반입이 어렵습니다. 층고가 낮으면 덮개 작업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가능하면 지상이나 최상층 주차구역 또는 별동으로 분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면 최소한 램프에서 가까운 위치, 배연이 잘 되는 위치로 배치하는 게 낫습니다. 셋째, 배수와 집수 계획입니다. 이건 놓치기 쉬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전기차 한 대 끄는데 물이 수십 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지하 주차장 바닥으로 흘러갑니다. 집수정 용량을 넘어서면 침수가 됩니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지하에 있다면 2차 피해가 생깁니다. 게다가 배터리 화재 소화수에는 불화물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대로 우수관으로 내보내면 환경 문제가 됩니다. 충전구역 주변의 배수 구배, 집수정 용량, 배수펌프 용량을 화재 시 대량 주수 상황까지 고려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감시와 조기 감지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초기 몇 분이 전부입니다. 연기가 나기 시작한 시점에 알 수 있느냐, 화염이 커진 다음에 아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충전구역에 화재 감지기를 조밀하게 배치하고 CCTV로 상시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방제실에서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최근에는 충전기 자체의 온도 이상이나 과충전을 감지해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넣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방활동 공간 확보입니다.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가? 호스를 끌고 들어갈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이동식 수조를 펼칠 공간이 있는가? 연결 송수관 방수구가 충전구역에서 가까운가? 도면상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창고로 쓰이고 있거나 물건이 쌓여 있거나 차가 세워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준공 검사 때 한번 보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세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는 스스로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산소 차단만으로는 꺼지지 않습니다. 둘째, 물은 불을 끄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을 빼앗아 열폭주 전파를 막기 위해 뿌리는 것이며 배터리 팩이 밀폐되어 있어 위에서 뿌리는 물은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수조나 관통 주수처럼 물을 안쪽까지 보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셋째, 질식 소화덮개는 소화 장비가 아니라 확산 차단과 시간 확보를 위한 방어 장비이며 보호 장비를 갖춘 훈련된 인원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문 소방 장비입니다.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를 갖추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장비가 무슨 일을 하는 물건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질식 소화덮개를 소화 장비로 알고 있으면 덮고 나서 안심합니다.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물을 뿌리면 꺼진다고 알고 있으면 화염이 사라진 시점에 철수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재발화합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의 본질은 이 한 문장입니다. 끄는 게 아니라 식히는 것이고 잡는 게 아니라 가두는 것이다. 이 개념 하나만 정확히 가지고 계시면 어떤 신형 장비가 나와도 그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임상묵 감리원 상묵TV였습니다.